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OVS입니다. AOVS. 자, AOVS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스템하고 요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렌더링하고 요거 하고 요건데 AOVS는 뭐 찍으면 할 건 아닙니다. 요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채널별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통으로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렌더링을 아까 여기 한번 켜보겠습니다. 제가 렌더 뷰로 렌더를 착 켜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 장을 그대로 통으로 렌더하는 게 뷰티입니다. 여기 보시면 뷰티라고 딱 나오잖아요. 이건 한 장을 그대로 그냥 이걸 통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그림자, 그 다음에 바닥, 이거 할 거 없이 한 장으로 딱 렌더링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끄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는 그림자로 따로, 바닥은 바닥으로 따로, 이 오브젝트에서도 칼라 값, 디퓨즈 값, 인다이렉트 값, 스페큘러 값 이런 식으로 다 따로 해서 렌더링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 세팅입니다. 재질 세팅. 이제 제가 얘를 딱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질이 마야 기본, 우리가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마야 기본 램벌트라는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재질을 주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딱 눌러 보시면요, Assign New Material이라고 있습니다. Assign. 자,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여기다 지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딱 눌러 보시면은요, 마야에 들어가 보면은 마야 재질들입니다. 이게 블린, 램벌트, 퐁이 이게 다 마야의 재질들입니다. 블린이라는 거는 약간 쇠질감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질감을 쓰기 때문에 그 마야 재질이니까요. 마야에서 사용될 때는 피부라던가 쇠질감을 쓸 때 이 블린 재질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벌트라는 재질은요, 여기 아이콘도 잘 보시면은 아이콘에도 하이라이트가 없죠. 스페큘러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이라이트가 없는, 정반사가 없는 재질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천이라던가 옷 이런 것들은 다 램벌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는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돼요.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고요. 퐁이라는 거는 플라스틱보다는 이 반사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가죽 재질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맞습니다. 자, 이런 재질감들이 마야에 있습니다. 근데 아놀드는 이런 재질감을 쓰지 말고 다른 아놀드 재질감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 보시면요, 아놀드는 좀 거의 재질감이 여기서 AI 스탠다드 서피스라는 이 재질감으로 거의 웬만한 거를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재질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헤어는 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도 뭐 조금 따로 있는데, 나머지 것들 피부라던가 뭐 웬만한 반사 다 아놀드 AI 스탠다드 서피스라는 재질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다 웬만한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됐죠? 자, 그럼 이제 재질감이 쭉 나왔습니다. 이 재질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제가 이제 이 재질감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베이스라고 있습니다. 베이스. 마야 2017까지는 디퓨즈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이스. 기본 색상입니다. 물체 색상. 디퓨즈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 난반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체의 기본 색상인데 직선 방향에 의해서 빛이 비춰질 때 막 난잡하게 반사된 이거를 마야 2018 아놀드에서는 아놀드 2.0에서부터는 베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물체의 색상을 조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웨이트 값, 그 다음에 컬러 값, 표면 거칠기, 러프니스, 표면 거칠기를 조절해 나가시면 되고요. 메탈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속 재질에 대한 그 표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속은 좀 반짝반짝 빛나니까 얘 값을 더 주냐 덜 주냐에 따라서 그런 게 좀 차이가 나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러 값,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네, 글씨가 좀 더 확대해도 더 낫겠네요. 자, 스페큘러 값이 있습니다. 스페큘러 값 같은 경우는 스페큘러 값 때문에 정반사입니다. 정반사. 그래서 강선이 물체 표면에 빛을 딱 닿아서 이 반짝이는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색상 조절을 하는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
컬러값, 러프니스, 그 부분에 대한 거칠기, 알겠죠? 그 다음에 IOR이라는 거는요, 굴절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굴절률이 1.5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일반 재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다시 따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스트로피라고 해서, 애니스트로피는 뭐냐면 이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성.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이 카메라가 각도가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도와 직각인 위치에서 비친 것하고 그 물질하고 약 거의 수평에서 비친 것하고는 반사되는 느낌이 다르겠죠. 예, 그런 걸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기 그 호수가 있습니다. 연못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못을 위에서 그대로 바라봤다면은 밑에까지 투가 돼서 밑에 부분이 좀 많이 보이겠죠. 반면에 연못을 거의 누워서 수평으로 이렇게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부분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이런 것, 이런 성질, 이걸 이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카메라라는 건 여러분 눈입니다. 눈에 따라서 재질의 빛, 반사 성질이 달라지는 성질, 달라지는 그런 느낌, 요거를 표현해 주는 게 애니스트로피입니다. 요거를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반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은 투과율입니다. 투과율. 이 트랜스미션은 투과율인데 유리나 물과 같은 물질의 경우는 빛이 표면을 통해서 이게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투과율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나 물이 이제 이렇게 빛이 투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빛이 이렇게 산란이 되어서 흩어지겠죠. 네,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에서 여기 제가 요 칼라 값에 대한 요거를 써놓은 겁니다. 칼라 값이라는, 여기에서 칼라 값이라는 거는 굴절된 강선에 의해서 이 빛이 이동되는 거리에 따라서 굴절률이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빛은 좀 더 굴절이나 투과율이 좀 강하고요. 어떤 빛은 어떤 색깔입니다. 어떤 색깔은 굴절률이나 투과율이 좀 더 강하고요. 어떤 거는 또 굴절률이나 투과율이 좀 적습니다. 이런 거에 색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선이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통과할 때 녹색 유리가 더 깊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에 따라서 투과율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한번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서, 근데 저도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그 부분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가 있습니다. 이 서피스죠. 요거는 SSS, Subsurface Scaling, 이거의 약자입니다. Subsurface Scaling. 그래서 물체로 바로 얇은 어떤 물체로 바로 그 물체로 쓱 들어갔어요. 그 표면 바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이 있다고, 여러분들 손을 한번 보세요. 손면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 그 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아래 빛이 이렇게 산란해서 빛이 살짝 투과되는 효과,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 서피스입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코트가 있습니다. 코트. 요게 마야 2018에서는 이름이 저기 뭐 이렇게 반사 이렇게 돼 있었는데, 리플렉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표면 코팅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코팅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름이 코트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리플렉션이었습니다. 반사되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이제 표면 코팅.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코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반짝반짝 빛나겠죠. 예, 리플렉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 코팅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영 효과 위에 투명 코팅 층을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션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션,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백열등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가 이미션을 주면은 좀 밝게 빛납니다. 여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자, 이미션이 지금 현재 0입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쭉 넣으면 여기 굉장히 밝아지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이미션입니다. 거의 뭐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 뭐 전구 효과 내지 않을 때나 쓸 때나 뭐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hin film이라고 있습니다. thin film, 이거는 이 속성은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 가지고 간섭 효과를 좀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표면에다가
얇은 막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표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얇은 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빛이 그 위치에 따라서 좀 간섭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요런 정도를 일단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만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렌더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얘를 이제 그걸로 바꿨으니까 아놀드 렌더러로 바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아놀드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렌더링을 하면은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요 부분에 좀 하이라이트가 딱 비치는 요 부분 있죠? 아이고, 요 부분 하이라이트 비치는 요 부분이 이제 정반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전체적으로는 베이스 컬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빛이 이렇게 약간 흐리게 이렇게 퍼지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림자를 레디어스를 한 3 정도 줬었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하면 얘를 클릭했을 때 얘를 제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놀드 렌더러랑 요 아놀드 렌더러 그 다음에 마야 IPR 렌더러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가끔 마야 IPR 렌더러는 약간 렉이 걸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작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여기에 자세한 것들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BT 했으면 이제 여기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장을 저장할 때나 샘플로 저장할 때는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와서 렌더링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렌더링 들어가서 렌더에서 우리가 세팅은 다 해놨으니까 배치 렌더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완성이 되면은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샘플로 렌더링 한 게 렌더링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우리가 TIF로 렌더링을 했고요. 여기 외곽이 투명하게 렌더링이 됐죠. 그리고 이게 통으로 렌더링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 채널별로 렌더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렌더링이 됐는데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끄고요. 다시 한번 렌더링 하는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렌더에 들어서 배치 렌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되고요. 렌더 저장되는 데는 어디에 저장되냐면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 세팅을 D 드라이브에 2018 언더바 1 워크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이 이미지의 렌더링 우리가 아까 3장으로 잡았었죠. 이 3장이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작업하실 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젝트 세팅을 해주시고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프로젝트 세팅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은요, 제가 동영상, 캐릭터 동영상 찍어 놓은 것, 제일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은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